안녕하세요. 삐딱뷰입니다. 완전히 반전 이야기가 나왔네요. 58년 당시에 사건 서류를 살펴보던 서문춘 형사가 둘째가 아니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구산영의 몸에 들어와 있는 악귀는 58년 어느 집의 둘째 딸이었던 이목단이 아니라 그 집 첫째 딸이 죽어서 된 악귀라는 말이 됩니다. 즉 이목단의 언니가 죽은 것입니다. 둘째가 아니라는 건 첫째나 셋째일 수도 있다는 거고 비단 여자뿐 아니라 남자일 수도 있는 건데 뭘 믿고 이목단의 언니 악귀라고 당당히 말하냐. 장화홍련 때문입니다. 저는 구강모가 딸한테 읽어주던 그 장면이 나왔을 때 직감적으로 이것은 장화홍련 같은 드라마다. 동생을 지키려고 했던 언니의 이야기 구조와 같을 것이다 라고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이후 이목단의 형제자매 얘기가 전혀 없고 비슷한 단서조차 없어서 그런 생각도 희미해져 갈 때쯤 바로 이번에 서문춘 형사가 둘째 아니네 대사를 내뱉었습니다. 짜장면에 단무지 없었는데 뒤늦게 받은 그런 느낌. 이제는 당당히 외칩니다. 이것은 장화홍련,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죽은 언니의 이야기입니다. 결론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영상 마칠 수는 없습니다. 그럼 58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죽어가는 이목단의 얼굴까지 똑똑히 나왔는데 어떻게 언니가 대신 죽었나? 무선 연결로 죽었나?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을 둘째 이목단은 과연 누구인가? 그런 고민을 48분쯤 하다 보니 놀랍고 신기하게도 딱 맞아 떨어지는 퍼즐 조각들을 비로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김은희 작가님의 스토리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옆집 김은희희 작가님의 대본 정도는 될 만큼 굉장히 속 시원해지는 그 퍼즐을 지금부터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58년 전설의 그날 장진리 마을에서 거의 신적으로 추앙받던 사이비 종교 만렙 최만월 무당이 제1회 태자기 콘테스트 개최를 공지하자 각 집의 둘째들이 마을의 나무 앞에 하나둘씩 모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생각 똑바로 박힌 단 한 명의 소녀, 그녀가 바로 이목단의 언니입니다. 저곳에 가면 내 동생이 죽는다. 안 되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내 동생이 태자기로 선발되면 죽는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나갑니다. 그때 그녀 나이 박년 15세. 서문춘 형사가 택시 안에서 보는 사건 파일에 한자로 써 있었죠. 차년은 49년생, 장년은 43년생. 아쉽게도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치사하게 이름 바로 위에서 카메라 앵글을 잘라 먹었죠. 무슨 군대 이불개듯이 정확하게 칼각 계산해서 치사한 앵글로 찍었습니다. 어쨌든 9살 동생을 대신해서 언니가 그곳에 갔는데 하필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언니가 당첨. 무당이 언니를 지목한 겁니다. 붉은 댕기가 씌어지죠. 태자기가 되는 과정은 진짜 소름 끼칩니다. 시간 순서를 뒤섞고 띄엄띄엄 보여줘서 금방 끝난 의식처럼 보이고 잔혹함도 정확히는 안 느껴지지만 다시 그 장면들만 모아서 보면 2화에서 무당이 아이를 칼로 내리치는 장면과 8화에서 내리치는 장면이 확연히 다릅니다. 또 다른 장면들과 달리 8화의 소녀 입술은 이상하리만큼 완전히 말라있죠. 혹시 2명의 아이가 죽었는데 1명처럼 보이게 편집한 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그럴 경우 절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었습니다. 둘의 얼굴이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얼굴이 같으니 다른 사람일 수가 없죠. 여기서 말도 안 되게 일란성 쌍둥이 자매설을 내세우면 말도 안 되던 게 말은 되겠지만 아무리 봐도 작가님이 그런 진부한 쌍둥이 소재를 써먹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무리한 예상은 그만두고 장면들을 다시 시간 순서대로 맞춰보니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오히려 딱 맞아 떨어지는, 추가로 그 잔혹함의 혀까지 내두르게 되는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당의 퇴자기 의식 매뉴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녀를 수일 동안 굶긴 후 먹을 것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려는 찰나 칼로 내리쳐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자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시간적 표현이 생략됐었죠. 그 검지손가락을 신당에 오랫동안 모셔두며 일종의 의식 숙성 기간을 갖는 동안 그 아이는 몇 날 며칠 창고에 방치된 채 거의 아사 직전까지 굶어서 피골이 상접하고 온몸이 말라버리고 아무런 기력도 남아있지 않을 때 창고 앞에서 죄를 지낸 무당이 그제서야 들어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칼로 내리쳐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2와 8화 피 튀기는 양이 다릅니다. 8화에서는 아예 창고 밖까지 계속 흘러내리죠. 그렇게 죽은 아이는 흰 천으로 감싸고 독에 담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비로소 15살 꽃다운 소녀의 고통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즈음에서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벌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직립보행하는 장진리 돼지들이 진짜 돼지를 잡아먹으며 파티를 합니다. 그렇게 9살 동생을 대신해서 죽은 15살 언니의 악귀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죽던 그 아이 얼굴이 어떻게 15살이냐?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첫째, 둘째 나이 다 적힌 새로운 서류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문춘 형사가 둘째는 아니라고 했으니 저만의 소설이나 추가적인 예상은 자제하고 지금까지 나온 단서 안에서만 그림을 맞춰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21세기 지금의 사람들 체구와는 다릅니다. 어렵고 못 먹던 시절 초초동안으로 태어난 것까지 겹쳤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동생을 대신해서 죽었는데 짐승만도 못한 장진리 사람들이 걱정입니다. 무당을 신처럼 믿고 따르는 인간들. 첫째가 대신 죽어서 태자기 매뉴얼을 위반한 게 발각되면 동생은 바로 잡혀서 죽게 될 겁니다. 따라서 미리 동생한테 신신당부를 해놨겠죠. 마을을 완전히 떠나라. 절대 돌아오지 말아라. 둘째 이목단은 언니 당부대로 완전히 사라져서 자취를 감췄지만 이제는 죽어서 악귀가 된 언니. 죽어서도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 사살, 더 확실하게 동생이 죽은 것처럼 꾸미고 더불어 무당한테 복수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 여아 실종 2주일 경과 신문 기사가 납니다. 광기의 마을 주민들은 오히려 그런 일 없다고 잡아댈 텐데 누가 어떻게 알고 기사까지 낸 걸까요? 그 기사는 죽은 첫째 딸 악귀가 기자의 왼손을 잡고 쓴 겁니다. 동생 이목단이 진짜 실종된 것처럼 기사를 내야 수사가 시작될 테고 그래야만 무당 최만월이 경찰에 붙잡히겠죠. 여기서 잠깐 말하는 저도 헷갈리고 듣는 여러분도 헷갈리니 아직 이름 모를 첫째 딸 악귀의 이름을 임시로라도 정해놓고 가겠습니다. 둘째 딸 이름은 아시다시피 이목단. 이번에 한자가 나왔었죠. 나무묵, 끝단, 나무에 매달린 아이, 끝에 태어난 아이. 따라서 셋째는 없었다는 힌트와 함께 스토리까지 내포한 이목단 이름입니다. 저도 동생 대신 죽은 첫째 딸 이름을 막 갖다 붙일 수는 없어서 성의 있게 한자를 검색해보니 만누이수, 누이저 그런 한자가 있네요. 수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목단의 언니는 이수저, 첫째 딸 악귀의 이름입니다. 신문에 기사 실은 거 확인한 수저 악귀는 이제는 필요 없어진 기자를 죽입니다. 손목에서 피멍 자국이 발견됐었죠. 여기서 또 잠깐 2023년에 서문춘 형사가 기자님의 딸을 찾아갔다가 이상한 말을 들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구강모 교수도 찾아와서 기사 원본을 달라고 했었다네요. 작년인 2022년이면 구강모한테 악귀가 씌이지 않았던 때인데 기사 원본이 왜 필요했을까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 심지어 자기가 신문에서 오려서 잘 갖고 있는 그 내용을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니 구강모는 기자님이 쓴 필체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 악귀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던 구강모, 고스트 좌핸드 악귀 컨트롤 폰트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원본이 필요했던 거죠. 함부로 확신하면 안 되지만 저는 악귀가 기자의 왼손을 잡아서 기사를 쓰는 그 장면이 나중에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강모가 죽는 것도 당연합니다. 모두가 이목단이 퇴작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구강모는 갈수록 더 많은 걸 알아내고 있으니 수저악귀가 죽이는 게 당연하죠. 다시 58년 그때로 돌아가서 악귀는 기자님 덕분에 건거된 무당을 죽입니다. 수저로 참기름 휘젓는 듯 고소한 장면. 이 시점부터 수저악귀의 본체는 염승옥이 됩니다. 염해상의 할아버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동생을 죽이려고 한 사람, 자기를 죽인 사람. 염승옥한테 붙은 수저악귀는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복수. 전세계 영화 드라마 문법의 공통어 복수. 한국은 치정불륜 머리끄댕이에 좀 더 특화돼 있지만 그래도 빠질 수 없는 복수. 남의 둘째를 노렸을 때 너의 둘째도 걸어야 한다. 악귀 1원칙. 그 집의 둘째는 무조건 죽습니다. 2원칙. 악귀는 무조건 장자승계. 삼성 롯데 진도준만 하냐 악귀도 한다. 그 집의 가장에게 무조건 대물림 된다. 악귀의 힘이 대대손손 계속 옮기며 좋은 거 아니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의 지난 영상 7분짜리를 또 봐주시면 좋지만 시간은 소중하니 단 몇 줄로 요약하면 악귀에 씌인 가장들은 전부 평균 40대 나이로 단명했는데 그 이유는 못 모르고 악귀의 힘을 막 써서 5명을 죽이고 나면 그 다음 6번째로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악귀 덕에 부자 되면 뭐합니까? 바로 죽는데 당장은 남의 지갑 주워서 좋다고 신나게 막 써댔다가 결국엔 크나큰 대가를 치르는 것과 같죠. 그렇게 수저 악귀는 중형가의 사람들을 타고 넘어가며 그 집 둘째들과 가장들을 빨리 죽게 만들고 그렇게 37년 논스톱 대물림으로 성실하게 달려 어린 염해상한테까지 도착했는데 갑자기 염해상 엄마 때문에 본체에서 쫓겨난 후 갈 데 없다고 마냥 놀 수는 없으니 구광모를 거쳐 구산영을 거쳐 결국 다시 염해상에게 가서 끝으로는 자기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 남편이 퇴작이 의뢰할 때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희죽희죽 웃던 짜증나는 그 아줌마. 아직도 장수하고 있는 나병이를 죽이는 게
수저악귀의 최종 목표로 보입니다. 1958-2023 장장 65년간의 악귀 연대기. 악귀의 시인 본체 인간들의 욕망 말고 악귀가 본체에서 빠져나와 자기의 의지대로 죽인 사람들, 즉 섀도우 수저악귀가 직접 죽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여나 악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58년 신문기사부터 이제껏 모든 단서들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죽어서 태자귀가 된 아이는 이목단, 엄연히 수저악귀에 의해 조작된 사실이죠. 따라서 진실에 접근해가는 사람들은 이미 여럿이 죽었고 이제 악귀가 둘째가 아니란 걸 알아낸 서문충 형사까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저악귀가 이러는 이유는 단 하나, 동생인 이목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극히 악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면 그의 의식과 생각은 58년 장진리 15살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사람, 언제든 동생을 죽일 수 있는 존재들.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고 죽어서도 오직 동생만을 생각하는 수저 언니입니다. 언니의 희생 덕분에 지금까지도 잘 살아있을 이목단. 그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새로 나오는 결정적인 단서는 나이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문춘 형사가 보고 있던 파일, 차녀는 49년생, 현재 나이로는 74세. 도대체 누구일까요? 혹시 구산영의 친구인 백세미?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구미호 외전 환생 드라마가 아닙니다. 구산영의 엄마인 윤경문? 역시 말도 안 됩니다. 호랑이 기운으로 정확히 사는 켈로그 PPL 광고주님이 눈에 불 켜고 지켜보고 있지 않은 이상 너무 막 나가는 나이 설정입니다. 그렇다면 나병이 아주 살짝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단히 살짝. 충격적인 반전의 여지가 있다면 말이죠. 태자이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희죽 웃던 나병이가 나왔었죠. 사실 그때의 나병이는 나병이가 아니라 쌍둥이 자매였던 나병희희였고 지금의 나병이가 사실 이름 바꿔서 살고 있는 이목단인데 수저악귀가 최종적으로 노리는 게 나병이니까 악귀는 막판에 결국 삑사리에서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는 셈인데 그런 결국 65년간 헛짓거리, 죄송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병일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남자들 성 정체성도 확실하니 지금까지 나온 배역들 중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이목단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 한 번도 안 나온 새로운 배우가 등장해서 내가 이목단이요 하던가 지금까지는 주요 캐릭터가 아니라서 놓치고 있었던 인물, 문속 배우님이 연기한 금줄 만드는 경쟁이 할머니가 이목단일 수도 있겠습니다. 74세보다는 좀 더 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제일 가까운 나이대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동생 이목단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어서 악귀가 된 첫째 수전이의 예상 스토리를 열심히 떠들기는 했지만 이게 맞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틀립니다. 저는 킹덤에서 죽은 사람들이 호떡 먹고 되살아난 줄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틀렸냐? 어차피 틀릴 거 대충 하지는 않았나?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최근에 댓글로 많이들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삐딱비는 못 맞춰도 상관없다. 색다른 시선이 즐거워서 본다. 감사한 의견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진짜 악귀 이수저의 정체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